박테리아를 연구하는 남자와 디자이너인 여자가 만났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던 어느 날, 남자는 그녀에게 자기가 연구하는 박테리아를 보여줍니다. 현미경 속의 박테리아를 보고 여자는 예쁜 옷감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뭐든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예쁜 법이니까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세상 예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말이겠죠. 오늘은 조금만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자세히 바라볼까요? (11월 14일) 목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모처럼 나와 보았네. 아직도 익숙한 거리. 이수영의 모처럼 오늘 목요일 일어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무엇이든 관심 갖고 애정을 쏟으면 특별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세상에 예쁘지 않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서 목요일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일어나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며칠 동안 많이 추웠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평년 기온을 찾은 것 같은데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아침 식사도 든든히 하시고요. 목요일 아침도 기분 좋게 준비하실 수 있게 일어나에서 편안한 음악 그리고 역사 속 오늘에 대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889년 미국 뉴욕의 신문사 뉴욕 월드 편집국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4살의 여기자인 넬리 블라이가 줄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주인공처럼 지구를 한 바퀴 돌겠다는 그런 취재 계획을 냈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속 오늘로 만나보시죠. 넬리 블라이는 1889년 역사 속 오늘 오전 9시 40분에 증기선인 오거스타 빅토리아 호를 타고 대서양 너머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72일 6시간 11분 만인 1890년 1월 25일 예정보다 3일 앞당겨 지구를 한 바퀴 돈 그는 뉴욕에 다시 나타납니다. 최단기간 세계 일주 기록을 세운 것이죠. 영국을 거쳐 프랑스로 향한 그는 줄 베른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수에즈운하, 실론섬, 싱가포르, 홍콩,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 태평양을 건넌 뒤 미국 대륙을 기차로 횡단했죠. 그는 사회적 금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여기자에게 패션과 정원 가꾸기 등의 특화된 취재만 주어지던 당시에 멕시코 특파원을 자청하고 그곳 정부의 언론 탄압과 비민주성을 신랄하게 고발했습니다. 기자로서 명성이 세계상에 알려진 계기는 정신병동에서의 10일이라는 책과 기사입니다.
미친 척하며 정신병원에 잠입한 그는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신태를 낱낱이 폭로하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환자들, 상한 음식과 폭력이 일상화된 병원의 실상은 미국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30살에 44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하고 기업인으로 변신한 그는 사업 실패 이후 1차 세계대전 종군 기자로 활약했습니다. 캐롤라인 크루거였죠. You Call It Love. 오늘 두 번째 곡으로 함께 감상을 해봤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믿었던 블라이였는데요. 나약해질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주문을 걸었다고 합니다. 58의 폐렴으로 숨지기 전까지 블라이는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자선사업에도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유리벽과 싸워온 그의 일생은 뮤지컬로 각색되기도 했고요. 2002년에 미국 정부가 선정한 여성 저널리스트 우표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울프님께서 행복합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이 좋은 방송 잠 때문에 놓칠 수 없죠 하셨어요. 새벽에 방송 듣기가 쉽지 않으시죠, 울프님. 이왕이면 본방을 들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다시 듣기는 노래가 다 나가지 않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말이죠. 또 이 방송 자체도 새벽에 들어야 더 좋거든요. 시간이 되실 때 또 휴식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찾아주세요. 새벽 5시 일어나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당신의 음악과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앞서 울프님처럼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도 덧붙여주시면 좋고요.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죠? 팟빵 게시판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근대 철학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남긴 사상가면서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자,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서 환영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사람,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인데요.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1831년) 어제 오늘 세상을 떠난 헤겔처럼 보는 이가 처한 이데올로기의 입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진 철학자도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정립한 변증법은 혁명 시기에 계급 투쟁 논리를 뒷받침할 모델로 각광을 받았죠. 하지만 사회주의 붕괴 이후 21세기 미국의 뉴 헤겔리안 철학자들은 헤겔 철학을 분리보다는 통합, 상호 인정을 강조하는 상위 모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77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난 헤겔은 어릴 적부터 문학과 철학에 푹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튜빙겐대를 졸업하고 중년이 될 때까지 헤겔은 가정교사와 강사, 기자, 학교 교장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죠. 헤겔은
이 세상의 위대한 일 가운데서 열정 없이 수행된 것이 없다는 말을 남겼지만은 그 자신은 열정이 연상시키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중상류 계층의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체면과 규칙을 중시했고요. 유머 감각과 임기응변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48의 베를린대 교수가 됐었고 논리학과 역사 철학 등을 강의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59살에는 베를린대 총장이 되면서 생애 정점에 도달했죠. 젊은 시절 프랑스대 혁명 정신을 환호했던 헤겔의 변증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칸트의 이분법에 맞서 헤겔은 모순을 모든 변화의 핵심적 원동력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절대정신이 스스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여겼던 헤겔은 자신의 철학이 절대정신의 실현을 증언하는 지식이기를 바란 듯 역사를 관념 안에서 스스로 완성시켜버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비달이었습니다. 파리 널 진정 사랑해 띄워드렸어요. 목동 토방기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듣게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반갑습니다. 토방기님. 5년째 아침 6시에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아침 식사 준비도 마치고 말이죠.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근데 목동 토박이님 사연 보면서 예전에 해인사로 템플스테이 다녀온 게 생각나네요. 그때 하루 일과 시작이 새벽 3시였거든요. 아주 이른 새벽이죠. 새벽 3시. 그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와, 하루가 이렇게 길구나 싶기도 했고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구나.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다시 일상에 돌아와서는 예전 그대로가 됐지만은 아무튼 이 아침을 일찍 시작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운동 잘 하셨죠? 또 꿀맛 같은 아침 식사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들어볼까요? 더 박서. I am just a poor boy, though my story is seldom told. I squandered my resistance for a pocket full of mumbles, such are promises. All lies and jest.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 들어봤습니다. 1969년에 발표한 더 박서에는 빈민가 출신의 권투 선수가 권투를 그만두고 귀향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 멜로디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는 1962년 3월 24일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열린 세계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도전자인 에밀 그리피스의 주먹을 맞고 숨진 쿠바 출신 복서 베니 파레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파레트가 사망한 지 20년 뒤인 1982년 역사 속 오늘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특설링에서 열린 WBA 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는 챔피언인 미국의 맨시니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김두구가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보시죠.
두 선수는 첫 라운드부터 격렬한 펀치를 주고받으며 혈투를 벌였습니다. 총 15회로 진행되는 이 경기에서 맨시니는 한때 KO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지만 14회 시작종이 울린 지 19초쯤에 맨시니의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김두구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김두구는 다운당한 뒤 주심이 카운트 열을 헤아릴 무렵 휘청거리며 일어났지만 다시 링 바닥에 쓰러진 후 끝내 일어서지 못하죠. 김두구는 그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간의 뇌사 상태 끝에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산소 마스크를 떼내고 심장과 신장을 2명의 동양계 미국인에게 기증한 후 관에 실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충격을 낳았죠. 김두구 선수의 어머니는 이후에 자살했고 총망받는 권투 선수였던 맨시니도 곧 복싱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외에도 김두구 선수가 쓰러지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생생히 중계되면서 국내에서 인기 스포츠로 각광받던 복싱이 위험한 스포츠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김두구 선수의 사망으로 세계 복싱계에도 거센 논쟁이 일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서는 복싱의 잔혹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미국 하원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청문회까지 열렸으니까 말이죠. 결국 세계권투협회를 비롯한 국제권투기구들은 15회 경기를 12회로 줄이고 스탠딩 다운제를 도입하면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뮤직 오브 디 엔젤스 조셉 맥매너스의 노래였습니다. 1897년 월터 크루트가 복싱 경기 도중에 사망한 이후 김두구 선수가 사망할 때까지 총 340여 명의 복싱 선수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에도 김두구의 비극은 재현이 됐는데요. 2007년 12월 25일 타이틀 매치를 마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최우삼 선수가 뇌사 판정을 받았고 결국 해를 넘긴 2008년 3일 0시 1분에 가족의 동의하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팟빵 홈페이지 일어나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끈덕지기님께서 이른 시간에 일어나 있으니 참 좋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2곡 담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끈덕지기님. 오랜만에 이 시간에 깨어나신 것 같은데 가끔 이런 예정에 없던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매번 같은 일상에서 벗어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어나 자주자주 방문해 주시고 또 사연도 남겨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가운데 체크인이라는 노래 띄워드리지요.
빌 더글라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을 하셨어요. 에브리웨어 들으셨고요. 앞서 들어봤던 노래는 끈덕지기님의 신청곡 체크인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 벌인 남북전쟁에서 북군은 작전 실패로 18개월 동안 계속 패배만 하고 있었고 당시의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천 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탈주를 하는 바람에 같은 정당의 상원의원조차 링컨을 퇴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외면받고 쓸쓸하고 힘든 순간을 보내던 때에도 링컨은 주변을 탓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에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모든 잘못은 자기가 지고 공은 다른 이에게 돌리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링컨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었고 결국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순간을 맞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주변을 탓하면서 절망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 안에서도 감사할 사람을 찾고 주변 사람들을 믿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나 가보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로라 피지의 노래 Dream a Little Dream 띄워드리죠. Star shining bright above you. 로라 피지였습니다. Dream a Little Dream 들으셨어요. 퓨어님께서 매주 수요일 KTX 새벽기차 타고 서울 학원에 가는데 추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먹으면서 가야겠죠? 하셨는데 그럼요. 따뜻한 커피 좋죠. 이왕이면 부드러운 라떼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요즘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퓨어님은 어디 사시나요?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로 학원을 가신다니까. 수요일이 되면 마음이 정말 분주하실 것 같아요. 수업 잘 듣고 오셨죠? 나대로님께서 국민TV 개국 소식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조합 임직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2개 좌 증자하고 잡니다. TV 개국하기 전까지 10개 좌 증자할게요. 방송은 산행하면서 듣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국민TV 파이팅!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나대로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나대로님과 같은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국민TV 개국 소식 들으시고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내년 4월입니다.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힘내서 또 열심히 해봐야죠. 나대로님 증좌 감사하고요. 애청도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오늘 마지막 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I have nothing.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그리고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